틱톡이 여러분의 의도를 10번 이겨요. 공짜로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공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영혼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지난 일주일만 해도 GPT-4, 구글의 Bard 거의 동시에 출간됐어요. 그리고 아마 가장 충격적인 소식, 챗GPT 플러그인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챗GPT가 자기 앱스토어가 생긴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비전을 하나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빠른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 위험과 리스크, 그리고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가 뭘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뻔하고 그리고 요즘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화되는 리스크는 AI가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몇 년 안에 다양한 직업이 자연스럽게 그냥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질 거예요. 마케팅, 디자인, 법, 소프트웨어, 웹 개발, AS 회계, 언어 교육, 모든 기술 학원 등등, 특히 한 가지 기술만 필요한 그런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들이 많이 위험해집니다. 철학자 유발 하라리가 그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쓸모없고 고용할 수 없는 사회 계층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인구의 20%인지 30%인지 50%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이게 앞으로 확실히 큰 사회 이슈가 될 거예요. 특히 요즘 AI가 매주 새로운 마일스톤이 이렇게 일어나가면서 그냥 그 속도에 일반 사람들은 따라가지는 못해요. 당연히 그 기술들이 미국에서 다 시작되지만 요즘 너무 놀라운 건, 제가 한국 친구한테 야 AI를 한번 써봐 라고 이렇게 제시하면 대부분 그냥 에이 뭐 얼마나 좋겠어, 그래 나중에 할게,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미안한데 원하지 않아도 이 웨이브를 놓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일지도 몰라요. 하라리의 말대로 억압받으며 그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아예 쓸모없는, 일할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요. 두 번째 함정. 여러분, 인터넷과 SNS가 이렇게 증진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엄청나게 큰 그림의 관점을 이렇게 얻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그 대형의 IT 기업들의 그 조회수 장사 그리고 알고리즘 그 편향 때문에 그냥 오히려 정반대가 현실이 됐어요. 알고리즘이 나를 계속 그 정보 늪에 이렇게 가두고 나와 조금 다른 관점이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 뭐가 사실인지 확인하기가 훨씬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 제 주변에 코로나 그 백신 후유증 앓고 있는 가족과 친구가 이렇게 꽤 있는데, 이제 구글 검색 이렇게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오케이,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똑같이 뭐 일어날 수 있는데 없대요. 왜냐면 챗GPT가 그냥 맞든 틀리든 바보처럼 그냥 그 변형된 관점을 암송할 줄밖에 모르니까. 현재 그래도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은 그냥 다양한 링크를 확인하고 결국에 나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나중에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로 AI가 딱 한 가지 대답 이렇게 해주면 진짜 누가 그 출처와 정당성을 확인하겠어요? 인터넷 환경의 발전을 쭉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미 그렇지만 나중에 그냥 광고 최고의 그 입찰인 이 탑만 나올 거예요. 그냥 정치인, 그런 기업, 그런 테크놀로지 기업, 재벌들이 그냥 끼리끼리 담합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업적인 거짓 세계에서만 이렇게 돌고 살 거예요. 결국에 누구를 믿을 거예요? 나의 진정한 경험? 검색 결과 아예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일반인의 블로거? 아니면 모든 답을 다 아는 천지적인 AI?
20년 전에 푸틴이 시작했는데 오늘날에는 가짜 뉴스가 거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AI와 딥페이크 그리고 그 보이스 오버의 테크놀로지로 가짜 뉴스의 황금 시대가 올 거예요. Stuck on this stupid freaking tower in the middle of freaking nowhere. And it's all my fault. 軽蔑してるよね。仕方ないよ。Y es todo por mi culpa. 뭐가 맞는지 더 이상 몰라요. 그래서 상대성에 대한 이해, 비판적 사고, 그리고 자기만의 비평안을 키우지 않으면 AI가 아마 우리 윤리적인 멸망일지도 몰라요. 휴, 여러분,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정신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 아니면 틱톡, 인스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등등?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자, 아주 쉬운 예시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특정한 결과물을 의도하면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냥 뭐 다양한 불안에 굴복하고 계속 일을 미루고 그 작심삼일에 빠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드라마 그리고 남의 시선도 너무 무섭고 그리고 결국에 그냥 자책하다 말아요. 근데 반대로 틱톡, 인스타, 페북, 네이버 그냥 그런 빨간 표시 하나 띄고 여러분이 주의를 이렇게 끄는 걸 얼마나 성공해요? 틱톡이 여러분의 의도를 10번 이겨요. 왜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들이 인간의 취약성을 일단 너무 잘 연구해왔고 더욱더 꾸준히 자기 정신조종 메커니즘을 최적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업체들은 여러분의 취향, 행위, 반응, 불안과 강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 그냥 충동적으로 조종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계속 이렇게 보내면서 모든 삶의 반응을 추적하고 기록해요. 나보다 기계와 기업들이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순간 그냥 그 자유의지의 허상을 믿으면서 정신적 해킹 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스마트폰의 개입부터 이미 그런데 꾸준한 자기 관찰을 통해 나의 강박적인 패턴, 나의 불안, 나의 반응, 나의 중독에 대한 그런 인지도를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 아마 AI로 인해 더욱 더 깊게 그 늪에 빠질 거예요. 하나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게 오로지 나만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등산 가서 거기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 그게 나의 기억에 남잖아요. 이제 원하면 그걸 친구한테 알려줘도 되고 블로그에 올려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일부만 말해줘도 되고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아예 비밀로 해도 돼요. 하지만 앞으로 24시간 동안 AI 시스템과 함께 모든 경험을 하면 특히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그게 오로지 나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나의 반응, 힘든 순간, 좋은 순간, 쑥스러운 순간, 취향 등등 다 일일이 저장해놔요. 공짜로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공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영혼을 지불한 거예요. 최근에 오픈AI CEO의 샘 올트맨 그리고 CTO 미라 무라티와의 인터뷰를 봤는데 앞으로의 AI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링크를 아래 달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둘 다 이런 태도였어요. 당연히 위험이 많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일단 출시하고 사용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고치면 되잖아요. 아하, 벤츠나 현대차에서 그런 말을 한번 해봐요. 일단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론칭하고 사고 나면 그때 고치면 되죠. 아마 국제 그 안전 표준 안 맞다고 크게 소송 당할 거예요. 반대로 현재까지 정부와 기관들은 AI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 통제나 표준안도 없고 그런 기업들은 그냥 별 보안과 윤리 기준 없이 그냥 막 실험을 해요. 일반 혁신과 달리 이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잖아요. 즉
그 시스템 자체가 배우고 그냥 알아서 성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픈 AI에서 그런 보안 전문가 100명 그거 감시한다고 쳐도 이게 기하급수로 성장한다 보니 그냥 워워워 그냥 그 point of no return 넘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일어나서 전 세계의 은행 계좌들이 해킹 당한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보안 장치를 생각하고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성장 이렇게 하고 그냥 정부와 그 업체들이 그걸 너무 무책임하게 다가가요. 그냥 특히 오픈 AI 그 경솔한 태도를 보니까 잠깐 이거는 안 돼. 독일에서 그나마 이번 주 윤리위원회가 만나서 AI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정했어요. 좋은 첫 의도인데 근데 공유지 비극을 들어보셨죠? 그래 나쁜 거라서 난 안 해. 근데 잠깐 미국도 하는데 중국도 하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냥 그게 알겠어 우리도 해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원하지 않아도 나쁜 것까지 다 개발해요. 무기도 그렇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환경 파괴도 그래요. 그 이후로 우리 모두의 멸망이어도 인공지능의 진보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들인데 전반적으로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국제, 국내 윤리 및 보안 안전 규정 법을 이렇게 미리 개발해야 하고 AI 변화를 완충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복지를 마련해야 하고 AI 개발자들이 아주 가까이 철학자와 인문학자와 함께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교, 회사, 문화에서 AI 사용과 안전 교육을 그리고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얼마나 잘 정리된 구조로 이렇게 출시될지도 모르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냥 앞으로 잘 생존하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은 걸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Don't panic. AI 기술을 일단 습득하면 돼요. 톰 빌리어가 되게 와닿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AI에 의해 대체되는 건 아닙니다. AI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 의해 대체될 거예요. 그래서 챗봇으로 일단 다양한 글도 써보고 어떤 텍스트 해석도 해보고 브레인스토밍 어떤 철학자와 잠깐 대화해보고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로 일단 이미지 생성도 한번 해보고 그냥 슬슬 자기 업무 플로우에 그거 조금씩 통합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궁극적으로 바꿔야 돼요. 옛날에 대학이든 자격증이든 어떤 고시든 그냥 쭉 한 과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평생 잘 살 거라는 그 미신에 따라 살아왔는데 앞으로 그런 기술들이 워낙 빨리 변해가지고 다음 3년 안에 어떤 능력이 요구될지 아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른 학습, 빠른 적응력, 민첩성, 유연성 그런 것들도 다 같이 키워야 합니다. 그냥 항상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재구축할 줄 알아야 돼요. 인베스터 나발 레비칸트가 말했어요. 앞으로 인력 시장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냥 9개월 빠른 학습으로 몰입해서 하나 배우고 3년 정도 일을 하고 근데 그때까지 그 능력이 이렇게 구식됐으니까 똑같이 다시 9개월 빡세게 공부하고 다시 3년 동안 일을 하고 계속 이 사이클대로 환경과 함께 계속 성장해야 돼요. 지금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아쉽게도 그게 미래일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다 그냥 정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시기가 그냥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인정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생각에는 이런 빠른 학습과 민첩성이 한국 사람들의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대신에 그런 자격증과 졸업증에 대한 집착을 슬슬 내려놔야 돼요. 앞으로 자격보다 오히려 능력과 결과가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경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아마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없는 그냥 아주 넓고 깊은 인간이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안전한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간호사는 환자의 피를 뽑고 뭐 침대를 준비하고 정서지능으로 환자를 위로해주고 인퓨전을 바꿔주고 막 등등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기계가 간호사의 일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간호사 자체를 대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반대로 만약에 진짜 딱 한 가지 일만 그냥 매일 회사에서 비로급과 그냥 그런 엑셀로 그냥 보고서 하나를 만든다면 이야기 조금 달라져요. 즉 넓은 범위의 일 그리고 경험이나 인간적인 소프트 스킬을 요구하는 일이 아마 일단 더 안전할 거예요. 뭐 경험을 일으켜주는 자연 가이드, 체험 수업, 운동 트레이너, 정서지능이 필요한 유치원, 요양원, 물리치료, 의사, 간호사 그리고 심리상담도 일단 더 요구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쉽게도 앞으로 불안과 정신병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니까 상담 전문가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철학자, 인문학자, 뭐 의식성장 조력자, 신부, 스님, 목사 등등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종교들이 다시 많이 성장할지도 몰라요. 테크놀로지가 영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AI가 내 아름다운 블로그를 써줄 수 있는데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발달되지 않은 인간은 맹신 동물이에요. 그런 뉴미디어로 이렇게 완전히 인간성의 레네상스가 출현할 줄 알았는데 근데 결국에 그런 돈 버는 알고리즘 때문에 그냥 오히려 더욱더 우리 동물성에 호소하게 됐어요. AI가 현재 인터넷 문화를 그대로 그냥 족진시킨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선택권을 AI한테 넘기고 그냥 컨트롤되고 맹신하는 좀비가 될 거예요. AI로부터 지배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일단 자기 이해부터 늘리고 아주 강한 중심을 개발하고 자기 비평한 그런 비판적 사고도 무조건 개발해야 되고 제가 이 채널에서 이미 7년 넘게 그냥 자기 관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그리고 강한 주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그 유혹들이 더욱 더 넘쳐날 텐데 제 생각에는 자기만의 강한 주대를 개발할 수 없으면은 자기 자유를 잃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상하고 자기 관찰 많이 하고 뭐 자기 반응과 강박, 취약성을 관주로 많이 분석하고 자기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면 제발 여러분 AI 챗봇에게 이 한 가지 질문만 해주세요. 혹시 나한테 다른 관점 한두 개 더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출처로 이 결론을 내렸어? 이건 하나 맹신해 주세요. 챗봇과 AI 시스템들이 앞으로 더욱 더 매력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전히 여러분을 신경 영 쓰지 않는 기계입니다. AI가 빨간색이 뭔지, 분노가 뭔지, 아기 냄새가 뭔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챗봇은 여전히 그냥 언어만 이렇게 셔플링하고 랜덤으로 그 합리적인 답만 생성합니다. 하지만 챗봇은 경험할 수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끔 스스로가 자의식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의식이 아니라 그냥 그런 언어로 트레이닝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얼마나 인간적이어도 여러분에게 아무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팁을 하나 기억하세요. 앞으로 세뇌당하지 않고 자기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AI를 인간화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세상과 개념 세계를 서로 분리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세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온라인과 사회적 세상에서 뭐 다양한 드라마도 경험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들고 다양한 등급과 업적을 얻고 막 엄청 온라인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다 개념적으로, 즉 생각으로 이루어진 신기루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그냥 실제 상황, 즉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이거. 지금 아마 의자에 앉고 모니터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하나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그냥 허상적인 해석, 머리로 해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뭐 사이버 스페이스, 카페, 그런 포럼, 카톡, 뭐 유튜브, 지식, 데이터 속에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24시간 동안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결국에 공허함만 남아요. 왜냐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전체 삶은 지금 이 평범하고 근데 실은 꽤 고요한 순간에만 펼쳐집니다. 등산과 명상을 할 때 상태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계속 막 그 개념적 드라마 이렇게 경험하다가 갑자기 슬랩 와우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냥 계속 상기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 그리고 그냥 진실과 가까울수록 행복합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로 이런 낯선 환경에서 너무 압도되지 않게끔 제가 오늘 새 관점과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 개의 원칙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줏대를 키우고 싶다면 제 큰 책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올해 이제 기다리시던 그 새로운 의식 성장 워크숍 5월 달에 이제 개최할 거예요. 곧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뵐게요. 바이바이.